정부가 이렇게 투기 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서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수요 억제책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한 데다가 상승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더 많은 지역에서 수요를 옥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서울 전역은 이미 지난해 파리 대책 당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상황. 여기에 투기 지역이란 족쇄를 하나 더 채우더라도 달라지는 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기 투기 수요자의 상당수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집을 살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기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아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개발 보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용산의 통합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매물은 급감한 가운데 수요는 일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수요만큼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데 정부는 공공택지를 늘려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노후한 단지는 많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 확대책을 장기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은 한두 건이 비싸게 거래되면 그 가격이 시세로 굳어지는 가격 착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격이 곧 고점을 찍고 안정화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전매 제한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도 좀 따르게 되고 또 세금도 양도세나 이런 종부세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집을 사서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울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스터 플랜에 접은 지 하루 만에 정부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해 집값 안정 여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